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플루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식 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장비는 작년 10월에 출시된 신제품 열화상 카메라 TI400입니다. 우선 TI400의 구성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TI400의 구성품으로는 열화상 카메라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C 아답터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꽂으셔 가지고 AC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만 따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TI400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PC로 옮기실 수 있게끔 아답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화상 카메라는 PC와 연결이 가능한데요. USB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열화상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PC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HDMI 케이블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HDMI 단자가 있어서 대형 모니터라든지 HDMI 단자가 있는 PC라든지 에 연결을 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되고요. 전용 소프트웨어인 스마트 뷰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TI400의 자세한 사양은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현장에서 보여드렸던 TI400에 대한 상세 사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화상 카메라 신제품은 TI200, TI300, TI400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새 제품의 차이는 측정 온도와 해상도의 차이이며 다른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 플루크의 신제품인 열화상 카메라는 산업, 빌딩 진단에 적합한 3가지 새로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몇 가지 장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완벽하게 포커싱된 이미지 촬영을 위한 레이저 샤프 오토 포커스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뷰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PC와 아이폰, 아이패드로 원격으로 전달하여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특허받은 오토 블렌드를 포함한 IR 퓨전 기능으로 문제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빠른 메뉴 검색을 위한 견고한 고해상도 640x480의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탑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리밍 비디오를 PC나 고해상도 모니터에 전달하기 위한 향상된 디스플레이 출력 옵션을 포함하였습니다. 우선 왜 열화상 카메라에서 포커스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커스는 열화상 측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적절한 포커스는 잘못된 온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약 20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특성과 온도, 그리고 문제 부분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플루크 열화상 카메라 말고 다양한 카메라들이 많은데요. 제각각 다른 포커스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플루크의 열화상 카메라에 탑재된 레이저 샤프 오토 포커스 기능은 가장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완벽하게 초점이 맞는 열화상 이미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옆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위의 이미지는 지금 저희 플루크 열화상 카메라 신제품으로 촬영한 이미지고요. 밑에는 경쟁사의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우선 아래의 이미지는 철조망 안쪽에 있는 물체에 대한 포커싱을 잡지 못하고 앞쪽에 철조망으로 초점이 잡혀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플루크 열화상 카메라 TI400은 레이저를 철조망 안쪽에 있는 물체에다 맞춰서 거리를 자동으로 인식하여서 안쪽에 있는 물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루크의 레이저 샤프 오토 포커스 시스템을 소개해드립니다. 언제나 완벽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플루크의 오랜 테스트 장비에 대한 경험으로 열화상 카메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초점을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플루크의 레이저 샤프 오토포커스는 어떻게 완벽하게 초점된 이미지를 찍어낼 수 있을까요? 플루크의 정밀한 거리 측정기를 열화상 카메라 안에 탑재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타겟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정확한 초점을 찾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스마트 뷰 모바일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모바일 소프트웨어는 PC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촬영한 이미지들을 분석하시고 편집하시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레트 조정이 가능하고요. 레벨과 스팬 설정 가능하고요. IR 퓨전 설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심각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마커들과 문제들을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한 추가 옵션으로 CNX 무선 장비의 측정값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서 점검 결과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소프트웨어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호환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제품 열화상 카메라에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인체공학적이며 여유있고 피드백 촉감이 좋은 버튼과 트리거를 사용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공학적이며 여유있고 충분한 크기의 반응 속도가 뛰어난 터치 스크린을 탑재하여 좀 더 편하게 열화상 카메라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제품 열화상 카메라는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HDMI 단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HDMI 단자를 이용해서 대형 모니터나 디스플레이에 연결하셔서 촬영하시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도 같이 달려 있어서요. 소프트웨어로 PC에서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스트리밍 하실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카메라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HDMI 케이블과 USB 케이블은 열화상 카메라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받은 플루크 IR 퓨전 그리고 오토 블렌드 모드로 현장의 문제점을 더욱 빨리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PC나 아이폰, 아이패드 등으로 무선으로 이미지를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R 포토노트 주석 시스템은 추가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하여 현장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음성 주석으로 더 상세한 내용을 이미지에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저장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로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USB 메모리 카드로 저장하실 수가 있고 내부 플래시 메모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를 장착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TI400은 USB 케이블로 연결된 열화상 카메라를 PC 소프트웨어로 모든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받은 충전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배터리 자체 LED 램프로 배터리의 잔량을 5단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TI400은 1200도까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됐던 열화상 카메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까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픽셀의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였고요. 분석 및 보고서를 쓰실 수 있는 스마트뷰와 스마트뷰 모바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에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의 로고를 집어넣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2m 낙하 테스트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시다가 실수로 떨어뜨리셔도 큰 고장 없이 무리 없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TI400과 TI300과 TI200의 사양표입니다. 큰 차이로는 열화상 해상도가 TI200이 200 곱하기 150, TI300이 240 곱하기 180, TI400이 320 곱하기 240입니다. 그리고 온도 측정 범위는 TI400이 1200도까지고요. TI300과 TI200은 650도까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 사양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TI400의 작동 방법과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PT로 TI-400에 대한 자세한 사양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TI-400의 구조와 간단한 작동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TI-400은 앞에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검은 버튼은 레이저를 쏘는 버튼이고요. 초록색 버튼은 이미지를 캡처를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실 때 사용하는 수동 초점이고요. 그리고 렌즈 커버가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를 닫아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는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AC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시거나 측정을 하실 수 있는 AC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미니 USB 단자는 PC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때 사용하는 단자고요. 밑에 USB 단자는 USB 메모리를 꽂으셔서 직접 이쪽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하실 때 사용하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지금 터치스크린으로 손으로 직접 눌러서 메뉴를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터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버튼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동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검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레이저 포인터가 나갑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나가고 측정 대상에 레이저 포인트를 맞춰 주신 다음에 검은색 버튼을 떼게 되시면은 얘가 알아서 물체와 렌즈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미지가 캡처가 되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 SD 카드로 저장이 됩니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우선은 측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범위에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그 물체의 온도 범위를 3단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율은 물론 0.01 단위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방사율 표가 들어가 있어서 재질별로 방사율을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폿 온도는 여기서 켜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와 가장 차가운 온도를 알아서 포인트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를 찍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커에 가시게 되면은 이 이미지의 마커를 3개까지 찍으실 수가 있는데요. 3개를 선정을 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마커를 찍으셔서 온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3개까지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마커를 찍으셔서 온도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IR 퓨전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 열화상 카메라는 실화상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로 이미지를 동시에 찍고 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을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실화상과 살짝 겹치게 보이게 해서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비디오 기능이 있어서 이미지 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자동 캡처 기능은 그 열화상 카메라를 삼각대에 거치를 해 두시고선 스스로 자동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간격을 설정을 해 주시면은 그 시간 간격대로 이미지를 자동으로 캡처를 하는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설정 온도를 정하셨을 때 그 설정 기준 온도 이상이거나 이하가 됐을 때 자동으로 캡처를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화상 카메라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와이파이 무선 통신 기능인데요. 그거를 한번 연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무선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켜기를 설정을 하시면은 화면에 와이파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연결 가능한 아이패드 태블릿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TI400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활성화를 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와이파이에서 플루크 카메라라고 뜨고 이게 연결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TI400 전용 소프트웨어인 스마트 뷰는 iOS를 사용하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어플로 설치가 가능한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뷰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 아이콘이 생기고요.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편집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TI400의 와이파이를 활성화를 시켰는데요. 이미지를 누르시게 되면은 카메라에 연결 중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와 연결된 열화상 카메라를 알아서 찾아주고요. 연결이 되면은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면은 이제 TI400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 촬영했던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전 촬영한 이미지고요. 무선으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스마트 뷰를 설치를 하셔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PC에서 설정하시거나 편집하시거나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 모바일 앱으로도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열화상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분석으로 가시게 되면은 마커를 가운데 지점이나 제일 차가운 점, 제일 뜨거운 점의 마커를 알아서 찾아서 찍어주고요.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한 마커를 이미지에 찍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마커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그 해당 포인트에 대한 온도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바일 앱의 장점은 이 모바일 앱 자체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무선으로 이메일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나서 굳이 사무실에 가실 필요 없이 보고서를 이 태블릿으로 작성을 하시고서 이메일로 편하게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가시면은 이 보고서의 제목과 원하시는 데이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된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가 옆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이 보고서는 이메일로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쓰시고 보내시면은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TI400에 대한 간단한 작동 방법과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한국플루크 위대용 차장이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거 신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플루크에 근무하고 있는 위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에너지로고라는 신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장비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세이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세이빙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간략하게 이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플루크 1730이라는 에너지 로고 장비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모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입니다. 에너지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에너지 로고 플루크 1730이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료를 내고 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사용 실태를 추적하면서 낭비되는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정량하고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분을 식별하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건지, 비용 절감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정량화를 할 때 이 장비는 보통 메인 인입구에서부터 다운스트림, 다운되는 전기 패널 쪽으로 또는 대형 기계, 공작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건지를 찾아내는 장비입니다. 로깅 기간 중에 장비로서 데이터를 로깅하고 캡처된 전력 사용을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데이터 수치값이라든가 그래프로 시설 내 에너지 사용 주기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비용 절감 가능성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는 이 장비로 지금 제가 앞에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데이터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설 운영에 있어서 리듬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매일, 매주, 매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업이 너무 이른 시간에 시작되어 효과적인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피크 시간대에 가동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는 설치하는 즉시 에너지 사용량이 정량화되고 에너지 비효율이 식별되고 어디에서 비용을 줄여야 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 로고는 여러분이 낭비되는 에너지와 비용을 찾아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에너지 검사라든가 부하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터라든가 파워, 로고 키가 있는 기능 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설정할 수 있는 키와 방향 키, 그 다음에 세이브 할 수 있는 세이브 키하고 엔터 키가 있고, 나머지 펑션 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원 버튼이 되겠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장비는 단상에서 3상까지 모든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 3채널이랑 전압 4채널 구성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요거는 DC 인풋단입니다. 전력을 공급해주는 DC 인풋단이 되고요. 이 두 포트는 아날로그 인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V까지 아날로그 인풋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온도라든가 습도, 압력, 유량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공조 시스템에 관련된 에너지를 같이 세이빙을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 아날로그 포트까지 이용해서 같이 함께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포트는 업그레이드 포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 때 필요한 포트이기 때문에 실사용 시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는 포트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는데, 요거는
포트가 USB 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미니가 있는데요. 미니는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실 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USB 포트는 바로 장비를 현장에서 데이터를 저장한 걸 바로 USB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데이터를 저장해서 PC에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같이 공급됩니다. 이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전원 그 인풋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실질적인 그 충전 배터리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듈인데 요거는 왜 분리가 가능하냐면은 분리할 수 있게 만들었냐면은 일단은 판넬이 비좁은 공간에서 장비를 데이터를 로깅할 때 분리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측정 그 전력 시스템에서 바로 그 전원을 인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500V까지 지금 바로 인가할 수 있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 측정 라인이랑 같이 전원 공급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 그 220 단상 전원을 꽂아서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 에너지 로고 장비에 그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좁은 공간에서 데이터 로깅을 할 때 분리해서 그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옵션으로 자석거리를 이용해서 판넬에 부착해 놓고 데이터 로깅을 또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들을 보게 되면은 전원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류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1500A까지 측정할 수 있는 클램프가 되고 플렉시블 케이블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케이블이 있는데 이 전압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지금 전력 분석기를 사용하시거나 뭐 기타 다른 그 테스트 리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꼬여 있는 상태가 많아서 정리하기가 불편하거나 나중에 사용하실 때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전압 테스트 리드가 저희 지금 에너지 로고 장비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그 플랫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꼬이지 않는 전압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시고 결선하실 때도 아주 굉장히 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이는 요런 그 연결 테스트 리드는 바로 그 전원을 인가하고 그 전력 시스템 그 결선 상태에서 바로 전원을 인가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이것은 그 통신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어 클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상을 식별할 수 있게끔 그 케이블에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RS상을 구별하겠다. 상별로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끔 요 리드선에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위 장비 위쪽에도 보시면은 RS상을 구분할 수 있게끔 색깔이 구별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이건 당연히 그 캐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그 프루크 1730 에너지 로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그 저희 1730 에너지 로고가 출시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계속 에너지 로고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에너지 세이빙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1730이 나오기 전에 그 에너지 로깅을 위해 그 사용한 장비는 저급 범용 로고나 그 사용을 위해 수준 높은 그 훈련이 필요한 값비싼 고급 전력 분석기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플루크 1730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로깅을 매우 간단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비입니다. 장비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분야의 그 자격을 갖춘 전기 전문가가 로고를 설정하고 연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설 관리자가 전력 품질 전문가가 없어도 에너지 사용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비입니다. 그럼 이런 장비를 어떤 분들이 사용할 수 있냐면은 그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유형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격을 갖춘 전기 전문가와 시설 관리자가 플루크 1730 및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730은 그 산업용 플랜트 및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로깅 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비가 내부 직원이나 아웃소싱 전기 및 엔지니어링 계약 업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감사자 컨설팅 업체 및 엔지니어링 전기 컨설팅 업체는 그 화면상의 데이터 분석 및
그 클라이언트 보고를 위해 직관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에너지 로깅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선 에너지 낭비는 그 플랜트 및 그 시설 관리자의 주된 관심사로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2012년 8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을 산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에너지 비용이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그 유럽이라든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 국내에서도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고, 지금 ESS나 EMS 등등 그 에너지 세이빙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관심은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규모 상업 및 산업 분야에서가 아닌 그 가정용 소비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데, 지금 기업에서의 그 에너지 세이빙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수준의 에너지 사용 패턴은 그 작동 장비 유형이라든가 일정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 사용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루크 1730이 출시된 것이고요. 관리자가 그 전력회사로부터 한 장의 청구서만 받았을 경우 에너지 사용 상태가 어떤지, 수용 가능한지, 아니면 낭비가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 절약 ROI가 가능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는 거기에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또한 그 측정하지 않은 상황을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로깅 데이터는 다음 사항을 기반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ROI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 분석 및 고효율 모델 및 제어 장치, 그 다음에 건물 운영에 대한 변경, 공급 또는 수요에 기반한 적절한 규모 선택, 전력 유인에 대한 적용, 수리 및 기타 유지 보수 작업에 적합합니다. 또한 이런 것 외에, 그렇다면은 그 에너지 측정과 일반 전기 측정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로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러 가지 값을 동시에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전기 테스터는 전압 또는 전류와 같이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측정하며 전력 회사가 청구하는 값인 와트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식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측정 값에 대해서. 그러나 순간순간의 값일 뿐입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아워와 지정된 시간 기간 동안의 최대 전력 수요인 피크 수요 또는 그 전력 품질을 왜곡하는 유도성 또는 용량성 부하의 존재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전력 효율과 같은 기타 요금에 기반합니다. 전기 엔지니어 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 아워, 파워 팩터, 피크 디맨드에 관련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산업 및 상업용 그 전기를 요금을 계산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에너지 로고는 그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 연구, 그 다음에 부하 연구가 있는데, 에너지 연구는 시설 내의 가장 큰 시스템에서 며칠 또는 일주일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메인 인입구에서 시작하여 대규모 부하용 전기 공급 패널로 이동합니다. 결과를 사용하여 예정된 건물 활동 및 전기율표와 비교를 통해서 장비가 전력을 소비하는 시점을 연구합니다. 에너지 연구를 통해 전류, 전압, 주파수, 전력, 최대 수요 전력, 고조파 및 파워 팩터를 측정합니다. 플루크 1730 소프트웨어는 여러가지 그 에너지 로깅 세션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체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을 도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부하 연구에서는 이 분야의 업무는 전체 활동 사이클에 대해 기존의 소비량을 기록함으로써 특정 회로에 대해 사용 가능한 전류 용량을 평가합니다. 전기 전문가는 보통 그 새 장비를 추가하기 전에 부하 연구를 수행하여 전력 공급이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가부하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자주 수행되기 때문에 1730 에너지 로고는 효율적인 부하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선 그 1730이 무엇이 그 기존의 전력 분석기하고 다르냐고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은, 일단 누구나 아주 손쉽게 그 다룰 수 있게끔 장비를 디자인했습니다. 일단 설정, 전원 공급 장치, 장갑을 착용하고도 그 터치 스크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아주 편리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바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소프트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고 확실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인데요. 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받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데이터가 ROI, 다시 말씀드려서 Return on Investment를 지원할 수 하는지를 여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보고서는 시설 또는 유지보수 관리자에 의해 작성되어 제공되며 에너지 로고 소프트웨어에서 이러한 작업이 바로 수행됩니다. 그 플루크 에너지 어널라이즈 소프트웨어는 플루크 1730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프트웨어 메뉴에서부터 차트 옵션에 이르기까지 시설 관리자가 검토하려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화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항목은 아닙니다. 일단은 주요 용도로는 로깅 세션 결과 다운로드, 에너지 분석, 프로필 로드, 상세 정보의 축소 확대, 설명, 그 다음에 사진 및 정보 추가, 다양한 로깅 세션에서 데이터 오버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 작성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플루크 1730에 대한 그 출시 배경이 되겠고요. 일단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4가지 유용한 기회가 제공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판넬의 가용 용량을 계량화할 수가 있고 에너지 절약 기회를 식별할 수가 있으면서 안전 문제를 문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작업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패널 가용 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은 전기기사 또는 뭐 기술자는 그 패널 평가할 때 설치된 그 회로 차단기의 수나 규격과 그 빈 회로 차단기 공간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관찰 결과를 기초로 기술자는 패널이나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 중인지를 추정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회로 차단기 공간이 비어 있어 낮은 부하만 걸린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차단기에 걸린 부하의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패널이 가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높은 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 패널이 부분적으로만 부하가 걸려 있고 여유 용량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사용량을 기록하면 추측에 따른 오류를 배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절약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데, 전력 부하는 설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단은 그 일부 설비는 상시 가동되는 반면 다른 설비는 특정 시간에만 가동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력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 로고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 패턴을 차트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설비 관리자는 에너지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공기 처리기를 실제로 하루 중 해당 공간이 점유되는 시간에만 가동하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에너지 약형 공정을 전기료가 더 저렴한 야간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니터링 하면은 부하를 끄거나 가동 일정을 조정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 문제를 문서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로고를 연결하려면 기술자가 높은 전압과 핵심 장치 전원 중단의 어려움 때문에 자주 접근되지가 않는 단로나 모터 제어 센터, 패널, 개폐기 및 기타 유형의 캐비넷의 커버를 열거나 분리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그 잠재적으로 문제가 재난으로 바뀌기 전에 전기 장비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는 위험한 안전 문제가 있는지, 또는 회로의 인입 도선에 비해 과대한 규격의 퓨즈를 설치하는 등 심각한 전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견된 모든 안전 문제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안전의 주의사항으로서 기술자는 그 통전 상태의 패널에서 작업을 할 때 항상 적절한 그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 네 번째로 단기 작업 조사 실시를 할 경우 부하 검사는 흔히 추가 전력 수요가 있을 때 수행합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에너지 로고를 설정하면 전력 사용 모니터링 이외에 프로젝트를 위한 단기 작업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하는 패널의 가능 위치, 설치 문제,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자재 등을 문서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전력 및 그 에너지 사용량을 로깅하는 5가지 이유로는 첫 번째 안전,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관리 및 절감 기회 실현, 전기요금 고지의 정확성, 리베이트 및 금융 인센티브,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에 있어서는 전기기사는 종종 기존의 패널 또는 서비스에 새 전기부하를 추가하기 전에
부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유는 정기검사자, 프로젝트를 설계한 정기 엔지니어 또는 고객이 세부화를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세부화를 추가하는데 충분한 용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하 검사에는 로고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기존 부하 수준을 문서화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때 안전 문제가 개입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부하 검사를 현지 안전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세부하를 추가하기 전에 부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전원에 가부가 걸려 전기 안전성 및 안전성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비용 관리 및 절감 기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관련 지출이 전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많은 기업이 에너지 사용량이 해당 월의 표준적인지 또는 과도한지 알려주는 지표가 없어 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인 인입구, 대형 부하 및 보조 전원에서 전력 사용량을 로깅함으로써 각 설비가 언제, 어디서,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전력 사용 시간대에 특정 부하를 꺼서 부하를 줄이거나 최대 전력 사용 시간대를 피해 부하를 가동하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변화를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에너지 낭비 요소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기 요금 고지서의 정확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규모 또는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회사는 종종 입주자에게 전기를 부과하기 위해서 보조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 계량기가 올바르지 않게 설치되어 가금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설치 문제는 전류 변환기를 역방향으로 설치하거나 전류 변환기를 잘못된 상에 설치하거나 보조 계량기를 잘못 구성하는 등 다양합니다. 모범 가능은 휴대용 에너지 로고를 사용하여 수치를 이중 점검하는 것입니다. 로고는 가금되는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을 계략적으로 비교하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가금되는 전력 사용량과 로고 데이터 사이에 현저한 데이터 차이가 있을 경우 보조 계량기 설치 상태를 조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리베이트 및 금융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전력회사는 고객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물론 국가별로 상이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는 어떠한 한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의 발전량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이러한 리베이트나 금융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효율 모터를 사용하거나 모터 스타터를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로 교체하는 등 기존 건물을 개장하면 많은 인센티브 및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융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경우 전력회사는 종종 에너지 절약 인증을 요구하며 이는 부하 검사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새롭게 개장을 한 경우 전 부하 검사는 기존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하여 기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장 후 부하 검사는 개장 완료 시 달성된 에너지 절약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장시간에 걸쳐 데이터를 캡처 및 분석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문제 해결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로고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로고는 복잡한 전력 분석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사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회로 차단기가 무작위로 작동하는 경우를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용량 모터 기동과 같은 명백한 이벤트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회로 차단기가 작동하는 원인이 완전히 무작위로 보이거나 기술자가 관찰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기술자가 회로 차단기가 작동할 때까지 부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에너지 로고를 회로 차단기 부하 측에 연결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전류 요구량을 기록하면 회로 차단기 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하 검사에 있어서 부하 검사를 실시할 때 흔히 저지른 6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세션 시작 전에 로고를 완전히 충전하지 않는 경우나 에너지 로고를 올바른 단로 또는 판넬에 설치하지 않고 또는 전원이 활성 상태인지 개폐형 콘센트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원 코드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로고를 올바르지 않게 설정하는 경우, 기록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설치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서 각 국가별 규정에 따라서 설비에서 새 부하를 기존 판넬에 추가하기 전에 부하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대규모 설비의 경우 전기 엔지니어가 유사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30일 사용 사이클을 통해서 기존 부하 수준을 측정하면 전기 기사 또는 전기 엔지니어가 전기 패널에서 추가 용량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가 부하 검사를 실시할 때 하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 값비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정 중에 실수를 할 경우 잘못된 데이터 또는 불완전한 데이터가 획득돼서 30일에 걸친 검사가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하 검사를 실시할 때 피해할 가장 흔한 6가지 실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세션 시작 전에 로고를 완전히 충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하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에너지 로고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로고를 보관하는 동안에도 배터리가 소모가 됩니다. 신품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는 기록 도중 실내 콘서트 또는 측정 라인의 전원을 사용하지만 설치 전에 설정 및 데이터를 검토하고 정전 시 백업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 전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판넬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한 듯 들리지만 로고를 설치하는 기술자는 로고를 올바른 단로 또는 패널에 설치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위치에 복수의 단로 및 판넬이 있으며 부하 검사의 대상이 어느 단로 또는 판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경우 검사를 요청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모니터링할 개별 부하 또는 판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원이 활선 상태인지 개폐형 콘센트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하 검사는 아파트, 사무용 건물, 산업 설비, 소매 점퍼 등 매우 다양한 위치에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구형 모델 로고의 경우 로고를 검사 대상 판넬 부근에서 위치한 실내 콘센트에 연결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로고를 설치하는 기술자는 전원이 활성 상태인지 스위치 또는 타이머, 광전자에 의해서 제어되는 개폐형 콘센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콘센트가 정기적으로 온오프 되는 경우 로고의 배터리가 소진되어 기록이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전원 코드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인데, 에너지 로고에 전원을 공급하는 콘센트가 모니터링 대상 부하와 바로 인접하지 않는 경우 콘센트에서 로고까지 연장 코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측정 회로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로고가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연장 코드는 물리적 충격을 받지 않고 직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잘못하여 뽑히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콘센트 부근의 벽에 접착 테이프를 부착하고 뽑지 마시오라는 명찰을 기재하거나 특별 디자인된 표지를 설치하면 관리인 또는 유지보수 담당자가 잘못하여 연장 코드를 뽑는 일을 또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로고를 올바르지 않게 설정하는 경우 로깅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간단한 점검 루틴을 수행하여 모든 전압 상 연결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로고의 RST가 각각 도선의 상 RST로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각 전류 프로브의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전류 프로브의 화살표가 부하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를 하고요. 각 상을 점검하여 모두 동일한 방향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가 올바르게 판독하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은 양수로 측정되며 역률은 부하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결 오류를 점검하고 강조 표시하고 교체하는 장비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로 저희 풀크 1730이 자동으로 이러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에너지 로고가 부하 검사를 실시하도록 설치하는 작업은 명료하지만 기록 기능을 켜지 않는 가장 간단한 실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적절한 전류 및 전압 리드가 부하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후 장치의 버튼 및 메뉴를 사용하여 기록 파라메타를 선택하고 로깅 시작 또는 기록 버튼을 누릅니다. 로고의 화면에서 로깅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와 아이콘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록 주기까지 기다렸다가 로고가 첫 번째 값을 기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록이 시작되었다고 올바르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730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단상 및 3상 전기 시스템의 그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의 소모량이라든가 부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어널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1730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 지금 저희가 PT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 명료합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측정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전기 에너지 소비에 관련해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로고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장비의 장점으로는 절연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가능한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요. 첨단 자동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으로 잘못된 결선을 장비 자체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측정 전압선에서 최대 500V까지 그 직접 전원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에 그 화면에 데이터를 로깅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에너지 어널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장비에서 바로 그 USB를 꽂아서 USB 메모리로 직접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 3상 전압 그 측정 리드 세트를 이용해서 절대 엉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압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전에 있어서 업계 최고 안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V 캐테고리 4에 1000V 캐테고리 3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전류 클램프는 그 아이플렉스 전류 프롭을 이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전류 프로브는 장비 자체 자가전원으로 구동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 전력 분석기는 처음에 접하시면 대부분 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그 풀크 1730 에너지 로고는 아주 사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주 손쉽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류 프로브는 1500A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그 외에 옵션으로는 고전류 프로브도 옵션 상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전류 부분 40A 이하도 그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로고는 다목적으로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DC 전압 아날로그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 압력, 뭐 풍량, CO2, pH 등 조도 등도 같이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에너지 및 부하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석거리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우측 하단에 있는 자석거리를 이용해서 장비를 아주 편리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장비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캔신턱 락도 옵션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은 앞서 말씀드려서 그 대략적인 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뭐 장비, 메인 장비랑 분리형 전원 공급 장치 모듈이 있고요. 전압 입력 3상이 있고 전류 입력이 있고 입력 전원 지금 500V까지 측정선으로 그 장비 전원 공급 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배터리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원 슬라이드 부분이고요. 그 전원 코드 입력을 하거나 그 전압 측정 라인에서 바로 전원을 공급할 거냐를 서로 그 이동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DC 전원 입력은 그 분리형 전원 모듈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USB 포트가 2개 있고요. 통신 포트랑 USB 포트 바로 꽂아서 데이터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10V까지 DC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온도나 압력 같은 것을 같이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포트는 업그레이드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원 코드 입력은 그 90V에서 250V까지 표준 전원 코드에서 그냥 전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컨트롤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원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 터치 스크린 부분이 되겠고, 미터를 누르면은 기본적인 그 파라메타들을 측정하는 걸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부분, 뭐 RMS 값의 그 유효 전력이라든가 피상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 파워 팩터, 주파수 값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 기능 키를 누르게 되면은 로깅 세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정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세팅 버튼을 통해서 로깅 데이터
저장 및 그 화면 및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액세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방향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엔터 키를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엔터 기능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엔터는 내가 어떤 부분을 활성화할 때 엔터 키를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가 1번부터 4번까지가 있고요. 요 펑션 키는 바로 위에 보이는 그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어널라이즈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비처럼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탭에 보시면 그 에너지 스터디, 그 다음에 리포트 탭이 보입니다. 크게. 그 다음에 그 RMS 파워, 그 다음에 디맨드는 요거 수요는 그 피크 디맨드라든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캘린더 뷰는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그 전력 사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펀더멘탈은 그 펀더멘탈 파워에 대해서는 기본 주파수 60Hz 관련된 기본 전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펀더멘탈 파워를 보느냐 하면은, 일단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그 파워 팩터에 있어서는 기본파에 대한 전력에 대해서 그 파워 팩터를 보고 가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압 전류 주파수 THD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축소 가능 보기라고 그 표현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로 볼 건지 테이블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그래픽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요. 전체 화면을 볼 수도 있고, 복사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값을 선택해서 RMS 전력의 뭐 측정 그룹이라든가, 뭐 내가 전력을 보겠다, 뭐 피상 전력을 보겠다, 아니면은 파워 팩터에서 뭐 R상만 보겠다, 아니면 시간에 대한 그 레인지를 1시간만 보겠다, 아니면 뭐 10시간만 보겠다, 이런 시간 세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 수동으로 시작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을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루크 1730 에너지 어널라이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 보고서 작성을 할 때 보고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앞에 있는 데이터 중에 북마크를 실행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들을 북마킹을 다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선 그 북마킹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 보이듯이 그 좌측에 하단에 북마킹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랩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데이터 값들이 다 넘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리포트 탭만 누르시면은 모든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다음으로 장비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요, 저희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는 일단 메인 유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코드 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1500A 전류 플렉시블 전류 프루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12인치가 되겠고요. 2m 테스트 리드가 있고, 전원 공급 장치 점프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압 테스트 리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악어 클립이 4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기가짜리 USB 메모리 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어널라이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 매뉴얼이랑 소프트웨어 매뉴얼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SB 통신 케이블이 있고, 이미지에서 보듯이 C1730 소프트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로 상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한 그 컬러 측정 세트가 있고요. 옵션 액세서리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3000A 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00A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A 짜리 저전류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거리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을 위한 그 1730 케이블이 그 우측 하단에 보이실 겁니다. 장비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저희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운영하는 시간이라든가 비유한 시간을 고려해서 시설의 운영을 일정한 기준으로 로깅 세션 길이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 주 입력 전기 패널에서 에너지를 프로파일링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설 운영과 에너지 프로필을 비교하고, 그 네 번째로는 메인 패널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이동하여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하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는 에너지 프로필을 주부하의 운영과 비교를 하고요. 우측의 이미지에 보시듯이 그 소프트웨어 화면인데요, 일자별로 에너지 소비량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모든 고객분들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VOC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 그 측정선의 그 전원을 주요 문제로 꼽았고요. 두 번째 패널 크기가 줄어들면서 작은 크기가 큰 우려사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연결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된 전류 및 전압 액세서리로 작동 중인 그 전기 패널 안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표나 그래픽 및 이미지가 포함된 전문적인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요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모든 그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부하 조사로 짧은 시간 안에 그 다양한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현장에서 데이터를 USB 메모리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또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그 검사 결과 수집에 필요한 그 교육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크 디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크 디맨드는 최대 수요 전력을 의미하고요. 지금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국내에선 15분을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정상적인 수요가 한 600kW급인데 순간적으로 그 공조 냉각 장치를 한꺼번에 운전을 했을 때 어느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대에 한 750kW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 공급 업체, 즉 뭐 저희 국내 한전에서 수요요금을 킬로와트당 한 100만 원을 더 추가 요금을 가금한다고 했을 때 기본이 그 계약이 600kW면은 750kW가 발생됐으니까 150kW의 그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만 원을 곱하게 되면은 가금되는 양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에너지 로고를 이용해서 피크 디맨드가 발생하는 시점을 파악하고 그 피크 디맨드를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도 엄청난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검사와 부하 조사를 실질적인 장비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으로 저희 풀크 1730 에너지 로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 에너지 로고를 이용해서 에너지 조사랑 부하 조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 결선이 다 끝난 상태가 되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파워 모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파워 쪽에 RS 상의 토탈 어떤 그 유효 전력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피상 전력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무효 전력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파워 팩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설비는 아주 파워 팩터가 0.96, 뭐 0.98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계신 엔지니어분이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워 모드가 이런 상태로 지금 보여주고요. 아니면 라이브 트렌드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터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RS상의 전압 전류 값이랑 주파수 값이 어떻고 이런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압은 216V, 그 다음에 전류는 126A, 주파수 60Hz 이런 식으로 좀 측정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할 거는 먼저 에너지 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에너지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영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글도 다 지원되고 매뉴얼도 한글이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인스트루먼트 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터치 스크린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터치로 가면 지금 랭귀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 설정을 바꾸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날짜랑 시간 이런 것들은 뭐 디폴트로 다 바꿀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추후에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가 되면은 저희가 보시면 이제 그 구성 변경이랑 연결 확인이 있는데 지금 일단 우선 연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에너지 조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확인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정상적 오류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오류가 결선을 잘못했다. 전력실 3상에 대한 결선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뜹니다. 그러면은 자동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장비 스스로가 케이블을 서로 안 바꿔주고도 장비 스스로가 보정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불편함 없이 바로 장비 스스로가 그 전압, 전류, 케이블에 대해서 다 자동 인식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럼 일단은 결산 상태가 오류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상태가 뜹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그 지금 3상 4선식 Y 결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결선을 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구성 변경을 해서 구성 변경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연구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에너지 스터디라고 표현했던 말이 바로 그 연구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연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에너지 연구가 있고 부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 연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하시거나 터치를 하시면 되는데 방향키 이동하셔가지고 지금 3상 Y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델타다, 단상이다에 따라서 그 단상부터 3상 시스템 모든 그 결선 시스템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가 3상 지금 4선식 Y 결선이기 때문에 스타 결선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범위랑 그 다음에 전압비, 전류비가 있는데 전류 범위는 일단 여기 제공되는 클램프가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1500A까지 지원됩니다. 기본. 그리고 지금 전압비, 전류비가 있는데 CT나 PT 측에 측정하실 때 10대 1, 100대 1, 아니면 40대 1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비율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1대1 상황이니까 그대로 1대1로 가겠습니다. 전압, 전류. 이게 모든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바로 측정하는 상태에서 로고 키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로깅을 시작할 건지를 물어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또 설정 변경이 있는데 지금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에너지 es.001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energystudy.001 그 태그 번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일주일 동안 로깅을 하겠다는 얘기고, 평균 계산은 1분, 그 다음에 수요 간격이 5분, 에너지 비용이 100원, 킬로와트당 100원, 아주 싸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디스크립션을 더 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설정 편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모든 거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설명도 디스크립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설명도 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기간을 예를 들어 일주일 하고 평균 시간을 30초, 그 다음에 수요 간격을 지금 디폴트로 5분 돼 있는데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크 디맨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저희 각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국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5분이 그 피크 디맨드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완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깅 시작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로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설정이 아주 간단하게 결선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로깅을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라든가 인터벌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간단하게 몇 가지 키 조작으로 설정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깅 중에 있는데 지금 와트 값이라든가 파워 팩터 값을 볼 수가 있고요. 스크린상에서 전압, 전류, 주파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전압, 전류, 주파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메뉴 표시에 가게 되면은 내가 전압, 전류, 주파수 여러 가지 기능들 내가 같이 볼 수도 있고요. 홈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디폴트 값 나오고, 전원, 유효 전력이라든가 유효 전력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는 적산 전력이 되겠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플랜트라든가 상업용 빌딩 이런 곳에서 아주 간단하게 모든 지금 일일량이라든가 시간대별로 월별로 모든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부하 조사에 대한 그 오퍼레이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저장은 이 상태에서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부하 조사를 오퍼레이팅 하기 전에 지금 USB를 꽂고 로깅을 중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USB에 저장할 거냐 USB에 로깅 세션을 복사할 거냐, 그러니까 요 복사하는 거는 이 장비 자체에 저장된 걸 복사하겠다는 얘기고요.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하겠다라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 바로 USB로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바로 이거 뽑아서 바로 PC에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상에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조사를 설정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조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성 변경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연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부하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결성한 상태는 똑같은 상태니까 그대로 하고요. 이 공층전압이 있는데 공층전압은 지금 여기에 380V입니다. 그래서 380V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 범위도 디폴트 자동 오토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전류비도 1:1 상태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일단 부하 조사 같은 경우는 전류 클램프만 연결을 하셔서 부하를 조사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거 측정하는 키를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로고 키를 눌러서 로깅을 시작합니다. 뭐 나머지 시간 간격이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조사하는 설정하는 방법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하 조사도 에너지 조사하는 것처럼 에너지 스터디 하는 것처럼 똑같은 설정 방법으로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하가 현재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 장비로 에너지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부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사항들은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플루크의 신제품 플루크 1730 에너지 로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